앞에 지금 KTC 팀장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들을 때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제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규제나 관리가 빨리 시작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빠르구나. 특히 거기에서 보면 PFAS 있지 않습니까? 유기불소화합물. 이게 지금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깜짝 좀 놀랐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 발표 세미나 할 때도 PFAS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 이렇게 규제가 시작되었다까지만 제가 했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관리 물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그 덴포스하고 아르네 상무님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보고 역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도 그렇게 좀 CO2 냉동 쪽에 좀 속도가 빠른 걸 제가 못 느꼈는데 오늘 발표하신 앞에 두 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하는 것을 오늘 좀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이 발표를 할 내용은 실제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한 결과를 좀 발표하는 걸 우선적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오늘 또 오신 분들 상당히 한 20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좀 최근에 보면은 그 매스컴에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 수식어가 처음에는 기후 위기다. 그다음에 기후의 역습이다 하는 이런 수식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또 수식어가 자꾸 점점 이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얼마 전에 제가 또 들었는데 기후 채찍질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채찍이라 그러는 거는 뭐 들었다 내리칠 때 보면은 뭐 국부적으로 상당히 조금 고통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채찍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수식어다는 걸 좀 느꼈고요. 또 올해 1월 12일인가 LA에 그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기후 채찍질에 의한 이상 기후다. 그 의미가 보면은 LA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홍수가 있고 장마가 좀 길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면은 그때는 풀이 상당히 많이 자라죠. 막 우거지죠. 그런데 또 극단적으로 가서 바로 또 가뭄이 됩니다. 가뭄이 들어오다 보면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가뭄이 들어오면 잡초가 막 또 많아지죠.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한 뭐 불씨가 하나 제공이 되면은 이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죠. 생각지 못할 만큼으로. 그래서 그 보면은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그 LA 산불 인해 가지고 약 최대 한 500억 불 정도, 우리 돈은 약 한 73억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그럽니다. 좀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그리고 오늘 또 봤는데 미국의 뭐 유명한 기후학자신데 그분이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을 해서 초석을 다진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2100년도에 지구 표면 온도가 2도씨 이상 안 올라가게끔 하는 그러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2045년도 되면은 2도씨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다 그러고요. 또 어제 보면은 일본의 북해도 쪽이죠. 북해도 쪽에 12시간 만에 눈이 약 한 124cm 내렸다 그럽니다. 일본 홋카이도 기상 관측 이래 뭐 최초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야 마이너스 한 5, 6도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0도 이상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번 주 내에 지금 춥죠. 그리고 또 한강이 지금 오른 거 제가 오늘 또 봤는데 이렇게 지구 기후가 극단적입니다. 뭐 일률적으로 가다가 뚝 떨어져서 오래 가다가 전체 올라가 이게 아니고 이게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뭐랄까 이제 지구 온난화 요 원인에 의해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산업계도 거기에 좀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 결국은 CO2 냉동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발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앞에 그
KTC 팀장님이 워낙 많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어쨌든 한국도 보시면은 6억 1,600만 톤, 이거 상당히 전체 아까 팀장님께서는 불 속에 온난화탄소 CO2 그것만 발표해 드린 거,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수치가요. 그러면 규정 이렇게 해서 스케줄 쭉 해왔는데 키갈리 개정서에서 이제 되는데 앞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또 가입했다가 트럼프 정부에서는 또 탈퇴했다가 이게 미국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개발도상국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2024년 12월 18일이죠. 요게 됐는데 저희들 쪽에는 이제 산업용, 제가 산업용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산업용 쪽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 드린 것이 2028년이면은 GWP 1,500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32년도에는 750원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HFC 냉매 같은 경우에 20RT 이상만 이제 관리 대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매년 말에 환경부에 냉매 사용량을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10RT로 좀 확대되었다 하는 거 있고 밑에도 있지만 요게 또 밑에 또 보면은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또 코멘트가 좀 있습니다. 여기 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일단 법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력적이라는 게 좋은 쪽 조금 더 강화할지 느슨해질지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가봐야 하니까 2027년도에 밑에 부분은요. 이거는 이 규정대로 가고 있고 그런 요것도 다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또 끝나고 나면은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또 가입하겠다 그래 보면 또 이제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연냉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상품 발표까지 했었는데 현장에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 2분 3분 정도 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발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이상기후 등 심각한 환경 문제로 우리의 삶과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주범은 바로 오존층 파괴 물질이자 지구온난화 물질인 프레온 냉매입니다. 국제적 규제로 인한 감축 목표에 따라 프레온 냉매는 사용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탄소 중립과 ESG 경영에 가장 적합한 냉매는 결국 자연 냉매입니다. 한국 마이콤은 50년 역사의 기술력으로 환경과 미래를 위해 앞장서왔으며 변화하는 냉매 시장에 대응하여 고객과 상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향한 도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국 마이콤이 준비한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MC 에코트는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초임계 냉각 시스템으로 ODP가 제로, GWP가 1인 CO2 냉매만을 사용하는 진짜 친환경 냉각 설비입니다. 높은 냉각 효율과 적은 전기 사용량으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전기 요금을 30% 이상 절감해줍니다. 기존 R22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MC 에코트 한 대로 인해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약 7만 그루의 소나무가 흡수하는 양과 같습니다. CO2는 일반 편의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안전한 냉매이며 한국 마이콤의 오랜 경험과 기술력으로 특허 취득까지 완료한 제품입니다. 또한 컴팩트한 사이즈로 장소의 제약을 최소화했으며 법정 능력 미만으로 법정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소형 설비입니다. 현장 테스트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완료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차세대 냉각 설비 MC 에코트로 밝은 미래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에 그 동영상이 하나는 냉장용이고요. 하나는 냉동용으로 해서 설치를 23년 8월 달 정도 해가지고 24년 8월까지 해서 시운전 테스트한 것도 제가 이따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넘어가실까요? 제가 넘겨 죄송합니다. 그래서 CO2 특징은 뭐 아까 아르네 그 상무님 이야기했듯이 증발 잠열이 크고 비체적이 작기 때문에 일단 뭐 HFC 냉무에 비해서 배관 사이즈가 작다. 뭐 이게 제일 큰 포인트고 압력이 높은 거는 뭐 규정 사실이니까요.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특징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아르네에서 이야기하셨나? 그 정비할 때 꼭 두 분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이유가 밀폐된 공간에서 정비를 하시다 보면은 질식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련 냉모도 마찬가지이고요. 질식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폐 공간에서 정비하실 때는 필히 두 분이 들어가서서 하시고요. 또 환기도 꼭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리고 지금 CO2 같은 경우는 초임계하고 아임계 두 가지로 지금 보통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임계는 이제 임계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돌아가는 거고 아임계는 임계점 밑에서 돌아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아임계하고 초임계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 뭐 조금 뭐 추운 지방 가면은 일반적으로 아임계 쪽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임계와 초임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뭐랄까 좀 컨트롤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만이 아마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1년 정도 돌려보니까 그 차이점을 알겠더라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초임계에서는 무조건 압력이 내려갈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정 압력을 유지해 주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개발한 모델이 지금 보시면은 C70 아까 동영상에서 보는 게 C70이라는 것은 냉장입니다. 냉장이 70이라는 의미는 냉동 능력이 70kW, 고온도 마이너스 5도 기준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F32 냉동 65, 140. 동영상에 보신 거는 70하고 140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그 고성 쪽에 뭐 여기 상호는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오뚜기라고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냉동 창고에. 지금은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 현장 테스트까지 끝난 거는 C70하고 65, 140.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지금 F30까지 지금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냉동이지만은 앞으로는 또 식품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식품 산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후리자용 급속 동결용 기계도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마 올해 중으로 개발이 완료되면은 급속 동결용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프로는 아까 뭐 저기 아르네 코리아도 이렇게 여러 군데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페라리 앞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냉각 일반 4사이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임계, 초임계가 나눠진다는 것. 초임계에서는 이건 응축기가 아니고 가스 쿨링만 합니다. 그래서 가스 온도만 낮춰준다는 그런 게 좀 다르고요. 아임계로 가면은 응축기라 그러지만 여기서는 가스 쿨러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액이 어디서 형성되냐? 여기서 액이 나오죠. 여기서 액이 되면은 액은 이제 증발을 통해서 다시 압축기로 가지만 위에 있는 가스는 페라리 컴프레서가 압축하느냐, 안 그러면 이게 없을 경우는 바이패스 시켜서 사이드바로 넣느냐, 이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계신 분은 전부 전문가시니까 뭐 한마디만 하면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냉동용입니다. 냉동용은 이제 저단과 고단이 나눠져 있죠. 아까 이야기하는 프레시가스는 고단 측에 사이드 부하로 들어가서 압축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뭐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들이 이야기한 여기에 보니까 냉동 창고용이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F140인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밑에 거는 우리 앞 CO2 냉동기의 아주 이상적인 걸 생각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해봤고요. 또 프레온 HFC 냉매로 했을 때의 이상적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8, 9, 10월 달에 이제 조금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실제 보시면 8월 달부터 3월 달까지죠. 그래서 CO2 컴프레서가 돌아갔을 때, CO2 압축기가 돌아갔을 때 실제 능력이 이렇게 효율이 좋더라. 그럼 반대로 여기는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물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이 8월 달에 설치해 가지고 보시면은 CO2 냉동기가 한 37% 돌아갔고 기존 냉동기가 한 63% 돌아갔습니다. 그 손님 또 처음 설치하시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기존 냉동기 뜯지 않고 같이 놔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거하고 돌아가는 게 기존 게 63, 37% 들어가다가 9월 달 잘 돌아갔죠. 그런데 11월 달에 죄송하지만 저희들 기가 조금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돌아가 가지고 저희들 기계가 34% 돌아가고 기존 기가 65%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동력비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한 43% 정도 아무리 못 나와도 35% 이상은 HFC 냉매보다는 효율이 좋을 것이다. 아까 하런의 황상무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CO2 냉동기 이렇게 효율이 좋습니다. HFC보다. 이건 적산 전력계를 설치해 가지고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믿어도 될 겁니다. 다음은 이거는 냉장용입니다. 냉장용인데 말씀 냉장용 맞네요. 지금 이거 아까 앞에 거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냉동이고 아까 거 냉장입니다. 이거는 밑에 거는 CO2 냉동기의 이상적인 거예요. 설계치대로 넣어가지고 동력을 나오는 걸 이제 역산해서 해봤고요. 그리고 요 위에 까만 것은 1년 요 앞전 우리가 설치하기 앞전에 그분 회사에서 적산 전력계를 설치해가지고 나온 동력입니다. 근데 여기 또 조금 이상한 게 있죠. 12월 달, 1월 달인데 아니 왜 이렇게 높게 나왔지?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12월이나 1월 되면 외기 온도도 낮고 부하도 적을 건데 왜 이렇게 나왔냐? 솔직히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이 당시에 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쪽이 식품 동결을 해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 지나면은 이제 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 생산이 좀 많았지 않느냐 추정입니다. 생산이 많았고 보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동력비가 좀 많이 나왔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빨간 거는 보면은 운전했을 때입니다. 저희들 CO2 냉동기에 운전해서 했을 때 보니까 이것도 역시 냉동도 27%의 에너지 절약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여기서 수치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더라도 아무리 못 봐도 20% 이상은 에너지 절감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한 결과고 앞에 또 제가 F35라 65라 그래서 저희들 테스트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돌아갔을 때 딱 그냥 봤을 때 적산 전력기 안 보고 전력기만 딱 봤을 때 HFC 냉매하고 CO2 냉매하고 봤을 때 직감적으로 30% 이상 나오더라고요. 전류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CO2 냉동기가 HFC 냉동기보다는 냉동 같은 경우는 최소 20% 이상, 냉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 나와도 30% 이상이 에너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앞에 KTC 팀장님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자연냉매 지금 계속 써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냉매로 써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 제품이 이제 유톤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R300, 3000, 6000 요거는 공칭 톤수입니다. 공칭 톤수를 했을 때 3000톤, 6000톤, 8000톤인데 여기는 암모니아 냉매가 3000톤 같은 경우는 약 한 21kg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기존 냉동기에 비해서 액범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 이상으로 한 20분의 1로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6000 같은 경우는 42kg. 8000 같은 경우 공칭 톤수 8000톤일 때는 약 한 60kg. 암모니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법정 RT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충진량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규정이 좀 완화되어 있는 그렇게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이권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우리나라도 바뀌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건 또 암모니아 CO2인데 저희들이 차원 공장에서 만든 겁니다. 예, MC500이라고 MC1200인데 MC500의 의미는 냉동 능력 1kW당 냉매가 암모니아 냉매가 500g 정도 들어갑니다. 1200은 약 1200g 이런 표시입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파스칼리어라고 해서 이거는 그 마이너스 55도 이하의 보관 창고입니다. 그 참치 보관 창고나 의약품 보관 창고에 많이 썼는데 이거는 냉매가 없습니다. 공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 내에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 팽창시켜서 마이너스 55도에서 마이너스 100도까지 이용하는 냉동기입니다. 국내에도 지금 부산의 모 기업의 참치 보관 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 대가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나중에 책에 보시고요. CO2 리카바리 쪽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는 또 이제 히트 펌프인데 냉매가 CO2입니다. CO2 급탄기인데 수돗물을 꽂아주면 바로 한 90도 정도의 온수가 나오는 그런 CO2 급탄기입니다. 열어는 공기하고 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에 거는 좀 뺐고 그 중요한 부분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사례 잘 들었고요. 너무 좋은 실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한데 일단 CO2를 넣어서 냉동 냉장하는 기기에 대해서 그 사례를 분석해 주시면서 전력비가 20% 이상 절감이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본 장표에서는 가장 피크일 것 같은 6, 7월 여름에 대한 건 없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검증되신 게 조금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6, 7월은 지금 사실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요번에 저희들이 F65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여름에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올 여름에 아마 칸에서 이제 대표님이 한번 더 이런 강연을 만들 것 같은데 그때 분석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트 이경훈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파스칼 에어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떤 자연냉매로 돌아가는 추세라고 하면 그 CO2 같은 경우에 뭐 고압이라든지 뭐 지식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독성. 그래서 에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술적인 문제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 확장이 조금 더디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파스칼 에어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 이렇게 확장하기 어려워서 조금 시장에 진입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관련 내용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파스칼 에어는 우리 그 비행기 터빈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단 문제는 마이너스 55도, 50도 이하에 있을 때 COP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국내에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많이 봤는데 그분도 이 터빈을 가지고 냉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마이너스 55도 이하에 있을 때는 COP가 암모니아나 HFC보다 좋은 게 사실이고요. 또 운전해도 특별히 뭐 정비나 그렇게 안전관리 필요 없고 압력이 한 2kg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일반 과가스도 아니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55도 이하. 이게 조금 단점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컨트롤 한국지사 신영수입니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CO2 시스템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뭐 우리 일본이랑 우리나라, 중국 외에 다른 후진국들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건지 지금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 그 대비책으로 암모니아 직뱅식 시스템 그러니까 암모니아 충전량을 극도로 낮춘 직뱅식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는 뭐 조금 큰 대형 물류 창고라든지 큰 시스템은 암모니아 CO2 기존에 사용하던 걸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보다는 이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은 그 암모니아 직뱅식 시스템이 국내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암모니아 직행 시스템은 저희들이 약 한 15년, 20년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암모니아 보유량이 지금 우리나라가 암모니아 쓰면은 아마 방폭으로 가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또 2톤 넘고 10톤 넘으면은 PSM 사업 대상자가 돼가지고 더 조금 머리가 아프고 아예 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돼 있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 암모니아 직병식은 기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 냉매 보유량 그리고 또 저도 GPT에 좀 확인해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암모니아를 방폭으로 하는 데가 유럽이 조금 있고 제가 알기로 기억은 우리나라하고 딱 한 군데 두 군데라고 제가 들었는데 챗GPT 물어보니까 유럽 쪽도 그 암모니아를 가연석으로 좀 바꿔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외에는 집행시 전혀 문제 없습니다.